안녕하세요. 스텝파인더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은 서베이 몽키에서 설문조사를 생성하고 문항을 만들고 응답 대상자에게 보낼 링크를 생성한 뒤 실시간으로 응답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생성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서베이 몽키라는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면 55만원가량을 지불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결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서베이 몽키의 서비스 전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베이 몽키를 쓰시기 전에 제 영상을 보시고 구글 폼 등의 무료 설문 프로그램과의 차이를 보신 뒤 결제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베이 몽키의 설문을 탑재를 하면서 동일하게 구글 폼으로도 탑재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문항의 구현 차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서베이 몽키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를 똑같이 만드는 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베이 몽키에선 이미 아이디를 다 만드셨다는 가정 하에 제가 이제 설문조사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사이트 위에 보시면 설문조사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지난 설문조사 복사, 처음부터 새로 시작, 뭐 대상 지정 응답 구매, 질문 가져오기, 기본 서식에서 시작 이렇게 있는데 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설문조사 이름은 서베이 몽키 설문 탑재 게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클래식이라는 게 있고 한 번에 한 개씩 질문 표시가 있고 대화식이 있는데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22년 5월 기준에서는 이게 대화식이라는 게 얼마 전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들어가서 만져보니까 카카오톡처럼 이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쓰임새가 많진 않아서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클래식이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식에 클릭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설문조사를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제가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탑재 같은 저는 설문지를 외부로 만들 때 요거를 탑재를 한다고 하거든요. 아니면 구축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만든다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탑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요 밑에 있는 로고가 괜찮으신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이런 로고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좀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고를 없애고 근데 이게 무료 버전에서는 이게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하셔야 이게 숨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거는 테마로 가셔서 이게 테마는 좀 새로 만들 때 요게 테마가 기본으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쓸 때 나중에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거를 중복을 누르면 이제 예전에 있던 양식이 복사가 돼서 오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중복을 해 와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거를 가져와서 그냥 그 테마로 쓰게 되면 요게 이 테마를 쓰고 있는 모든 전체 설문이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테마를 수정하는 게 조금 큰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는 가급적이면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버튼 이 점점점 돼 있는 걸 클릭을 하시면 중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바꾸지 마시고 여기에 점점점 돼 있는 거에서 중복을 눌러서 새로 이제 테마를 똑같은 양식으로 가져오되 새로 하나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테마를 가져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옵션에 가면 저는 질문 번호를 끄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대부분의 설문지는 뭐 1, 2, 3번 아니면 SQ 1, 2, 3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질문 번호가 자동으로 켜져 있으면 이게 그 페이지마다 문항에 대한 숫자가 자동으로 매겨지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한 기능이라서 뭐 이게 편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가급적이면 끄고 시작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크게 제가 손보지 않고, 제가 오늘은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세부적인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베이 몽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전반적으로 탑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문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뭐 디테일한 거나 아니면 뭐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영상을 어디에서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댓글 같은 거 아니면 이메일도 제가 남겨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이메일이나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쪽으로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일단 제가 뭐 전체적인 전반적인 거를 먼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베이몽키에서 문항을 만들 때 이제 왼쪽에 보시면 빌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누르시면 서베이몽키에서 생성 가능한 문항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객관식부터 요 페이지 나누기까지 다 돼 있고, 맨 위에서부터 보면 이제 객관식, 그 다음에 확인란, 뭐 별등급, 그 다음에 드롭다운, 그 다음에 행렬형 점수 척도, 뭐 파일 업로드, 순위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사실 별등급 이런 것도 객관식 문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구성을 좀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문항이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 문항들은 한 4~5가지 정도 되고, 그거에서 응용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되게 많다, 이걸 다 언제 쓰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다 사실 다 활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음을 좀 가볍게 가지시고,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시다 보면 크게 설문조사를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다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문항, 요 객관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보통은 설문 문항을 제작을 할 때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텍스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인사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텍스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인사말을 쓰는 거죠. 근데 인사말을 그냥 안녕하세요, 파인더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뭐 이렇게 종이 설문지 보시면 이제 설문에 대한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적는 거를 이제 제가 앞에 적는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적으면 좀, 좀 없어 보여요. 빈약해 보이거든요. 이걸 그래서 저는 보통 고급, 이게 다른 데선 안 보이는데 요거 창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위에 굵게 밑줄, 뭐 이탈릭체 이렇게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이 팝업 창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뜨는데요. 여기서 고급 편집키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점 고급 편집키가 있는데, 요걸 누르시면 이제 이걸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제 잘라내기 해서,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요.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근데 테이블은 이제 뭐 몇 바이 몇, 한 10 바이 10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안내문만 할 거니까 이제 여기다가 아까 만들었던 인사말을 다시 붙여넣기 하고, 그다음에 안내문을 한번 제대로 적어 볼게요. 본 설문조사는 서베이 몽키의 사용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게 아까 전에 만들었을 때 이제 요거를 이제 이걸 먼저 이제 구상을, 표의 크기 같은 걸 구상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표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 칸을 또 만들고 싶다, 아래로 붙이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서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거든요. 한글에서도 똑같은데, 한글에서도 똑같이 이제 여기서 탭을 누르게 되면 밑에 칸이 하나 더 생기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통은 첫 번째 칸에는 인사말을 적고 두 번째 칸에는 설문조사를 하는 주체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실무 그 업체를 많이 적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 연도를 주로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를 먼저 적으면 2022년 5월, 그다음에 뭐 일까지는 안 적으셔도 돼요. 적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탭을 누르면 이제 한 칸이 더 생기죠. 그래서 스텝 이렇게 하고, 이 첫 번째 거는 이제 왼쪽 정렬을 그대로 해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운데 정렬을 대부분 하죠. 안내문 보시면 이제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있는 뭐 회사명이나 아니면 담당자 이름은 오른쪽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표가 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기에 불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표, 표 내부를 클릭을 하고 테이블, 아까 전에 테이블 여기로 가서 클릭을 하면 테이블 속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걸 누르면 뭐 다른 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뭐 지금은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만드는 거에 초점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거를 좀 답답하지 않게 보이게 하려면 셀 안쪽 여백이라는 거를 주면 되는데요. 저는 한 10 정도로 하고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게 약간의 빈칸이 왼쪽, 그 다음에 위쪽,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오른쪽에도 생기는데, 아무튼 이렇게 빈칸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좀 덜 답답해 보이게 이렇게 만들고, 저는 볼트체를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볼트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B 누르셔도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볼트 처리를 하고 확인을 누르죠. 그러면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인사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 설문을 들어갈 수 있게, 이거를 이제 하는 거는 구글 설문지에서는 이걸 복사를 할게요. 취소를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목 및 설명 추가라고 있죠. 구글 설문지에서는 여기서 T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근데 구글 설문지 같은 경우는 표가 없습니다. 표를 지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그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심지어 엔터도 지원 안 하네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불편한 감이 있어서 제대로 된 안내문을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면 서베이 몽키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뭐 간단하게 설문을 하기에는 뭐 구글 설문지도 충분하거든요. 문항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있어 보이게 설문을 하려면 저기 서베이 몽키 같은 데서 이제 표를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설문지를 만들 때 첫 번째 페이지에는 안내문 같은 거를 두거나, 혹은 안내문 밑에 이제 인구 통계 변수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인구 통계 변수를 한번 해볼게요. 그 인구 통계 변수라는 게 뭐냐면 뭐 연령대나 아니면 성별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게 인구 통계 변수거든요. 그 문항을 만들려면 일단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객관식 문항이니까, 객관식 문항을 하게 되면 객관식 이렇게 추가는 설문을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새 질문 밑에 있는 거를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삼각형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모든 문항이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요거에서 객관식을 요거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왼쪽에서 이제 이거를 가져와서 이게 딱
드래그를 해서 보면은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약간 빈칸이 생기거든요. 거기다 놓고 이제 마우스를 놓으면 새로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항을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요 첫 번째 칸은 이제 질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항명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을 물어보고자 하면 뭐 1번, SQ 1번,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뭐 어떻게 되십니까?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이게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가 이제 보기를 입력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안 그래도 보기 입력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는 남성, 두 번째는 여성. 보통 이제 남성, 여성 순서대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객관식 문항에는 이제 이 질문에 점수 매기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기타 보기도 있고 해당 사항 없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 질문에 점수 매기기는 사용해 본 적이 없고요. 이거는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스킵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타 보기라는 게 있는 기타 보기를 만드는 게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기타라고 만들어지고 요거가 뭐냐면 이제 뭐 기타 문항이 성별에도 기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튼 뭐 기타 성별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걸 그 문항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기타라고 돼 있고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요 기타는 뭐냐면 보기 이거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 보기로 표시로 돼 있는 게 있고 의견란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로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돼 있을 때 남성, 여성, 기타라고 하고 기타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다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견란으로 표시를 보면은 이제 클릭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냥 입력하게끔 되어 있죠. 이게 차이가 있고요. 다시 수정을 눌러서 이제 보통 이제 보기로 표시라고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기타 가로를 치고 상세히 기입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응답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검증해서 이 답변을 검증하지 않음이 기본값으로 돼 있고 뭐 특정 길이인지 확인, 정수인지 확인, 십진수인지 확인, 뭐 날짜인지 확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때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제 이 값을 검증하고자 하면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그 검증되는 이 조건을 적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검증하지 않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 가시면 이제 5개 옵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질문의 답변 필수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이제 뭐 물론 필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죠. 성별을 받는 게. 근데 이제 설문 항상 저는 이걸 습관화를 해놓는 게 설문 조사는 한 번 조사를 하게 되면 요거 누락값을 잡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뭐 응답자를 구분할 수 있는 상태면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한 번 설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응답을 했는지 확인이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질문의 답변 필수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를 좀 습관화를 시키시는 게 이제 자주 설문을 하시게 되실 분이면 좋고요. 그다음에 객관식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이제 보기 표시 방식 레이아웃 변경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1열로 할 거냐, 2열로 할 거냐, 3열로 할 거냐, 가로로 할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보기 표시를 가로로 하게 되면 보시면 이제 남성, 여성이 가로로 배치가 되죠. 그리고 2열을 누르면 이것도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두 열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제가 더 해볼게요. 연령대로 바꾸겠습니다. 문항을 어떻게 되십니까? 설명이 좀 필요하려면 이제 보기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대, 20대, 10대, 50대, 60대. 이렇게 하고 이걸 2열로 만들고 저장을 누르면 이제 첫 번째 열부터 시작을 합니다. 10대, 20대, 30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로 이동을 해서 40대, 50대, 60대. 그러니까 제가 6개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6개 나누기 2열로 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은 3개씩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음에 또 옵션을 가서 3열로 만들게 되면 이제 그러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하고 가로로 하게 되면 1, 2, 3열은 세로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부터 이제 배치가 되는데요. 가로로 하게 되면 이게 오른쪽으로 다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응답자가 좀 덜 헷갈리는 게 가로 배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로 배치형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세로 배치형으로 하기도 하는데 2, 3열은 잘 안 쓰이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2, 3열은 잘 안 쓰이고 1열이나 아니면 가로 이렇게 자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요 보기 무작위화 이게 뭐냐면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보기를 무작위로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각 응답자에 대해 보기 무작위화를 누르게 되면 요거는 저장을 누르면 여기서는 똑같이 그냥 보이죠. 근데 이게 미리 보기로 가서 보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30대, 60대, 50대, 40대, 20대, 10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성별이라서 성별 문항은 사실 이렇게 만들지 않는 게 좋고요. 왜냐면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30대 다음에 갑자기 60대 나오고 50대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순서를 가지는 문항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좀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설문 문항 같은 걸 설문을 하게 되면 문항이 하는 게 좀 귀찮으니까 이거를 한 번에 찍어 내리는 경향이 나중에 있거든요. 문항을 좀 많이 만들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찍어 내리면 아무래도 좀 한쪽에 계속 의견이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방식은 이렇게 보기를 무작위화 시키면 아무래도 좀 그나마 좀 그게 방지가 되겠죠. 사람들이 이제 문항 한 개를 이제 계속 쭉 첫 번째 있는 문항을 계속 찍어 내리는 그런 약간 좀 응답이 좀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게 무작위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문항에 대해서 무작위화를 하기보다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일 같은 거 그런 거를 과일 같은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 무작위화를 하게 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사전순 보기 정렬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7개 시도를 적는다고 했을 때 제 서울부터 부산까지 적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서울의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서울의 인구를 이제 가장 위에 두고 싶은데 이거를 뭐 그러면은 서울 주민이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전순 보기로 정렬을 하게 되면 이게 응답자한테는 사전순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또 그러면 지역으로 한번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뭐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전북, 경북, 제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게 사전 순이 아니죠. 서울이 가장 먼저가 올 수가 없고 사전 순으로 따지면 여기서 제일 빠른 거는 강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경북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문항 설문을 저희가 그러니까 응답자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전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고는 싶은데 응답자 입장에서는 이제 보기가 더 쉬운 거는 이제 사전순 배치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이게 뭐 지역색을 이제 없애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전순 보기 정렬을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여기선 또 보이지 않는데 미리 보기로 가보면 이제 강원, 경기, 경북, 서울, 인천 이렇게 사전순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전순으로 배치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각 응답자에 대해 보기 순서 뒤집기 라는 거는 이제 이게 서울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제주가 맨 아래에 있잖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맨 위에 있는 게 맨 아래로 가고 맨 아래에 있는 게 맨 위로 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딱 순서가 뒤바뀌는 거거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에 대해 보기 순서 뒤집기를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로 가면 제주가 제일 먼저가 있죠. 아까 전에 서울이 제일 먼저였는데 이렇게 해서 순서가 정반대가 됐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옵션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보기 무작위하지 말 것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걸 무작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있는 문항 기타는 그냥 그대로 고정을 하고 싶다. 기타 말고 이게 뭐가 좋을까요? 제주 마지막 문항이라고 해놓고 이거를 저장 누르면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무작위화를 해놨으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이게 순서가 바뀌겠죠? 여기서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기타는 항상 맨 마지막에 있고 서울이 이제 7번째로 갔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은 그대로 고정이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문항을 이제 고정시키고 싶을 때 이제 이게 기타이거나 아니면 이거 마지막을 꼭 고정을 시켜야 될 때는 이제 마지막 문항은 이제 무작위화에 적용을 받지 않게끔 그 옵션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게 아마 새로 고치면 또 바뀔 거예요. 지금은 안 바뀌었는데 네. 또 서울이 첫 번째로 가고 순서가 바뀌었죠. 서울, 경기 순이었는데 근데 마지막은 그대로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을 사용하시면 쓰일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고 옵션에서 보고 일단은 다 체크를 해제를 할게요. 질문 레이아웃 조정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일반 객관식 문항에서는 그렇게 크게 자주 쓰이는 문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면 문항이 생성이 됐죠. 이거를 구글에서 보게 되면 구글에서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문항은 이제 질문 추가를 누르게 되면 질문이 구글은 단답형, 장문형, 객관식 질문, 체크박스, 드롭다운, 파일 업로드, 선형 배열 이게 아마도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쓰이는 문항인 것 같고 객관식 그리드, 체크박스 그리드, 날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는 객관식 질문이겠네요. 이걸 보게 되면 디폴트가 객관식 질문이니까 그러면 이제 똑같이 SQ1 V하울 이렇게
십니까? 그래서 지역으로 또 바뀌어야겠네.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또 거주. 서울 첫 번째는 서울. 그다음에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음 문항을 만들 때 이렇게 밑에를 살짝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구글에서는 옵션 추가라는 곳에 이제 밑줄이 딱 생기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보기를 하나씩 클릭하시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이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기타를 추가하고 기타는 이제 어, 기입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기타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구글은 옵션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데에서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게 옵션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옵션 순서를 무작위로 섞기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무작위일까요? 그리고 여기 필수가 있죠. 똑같이 이것도 필수로 하시는 거는 항상 그냥 습관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작위로 섞기 해놓고 필수를 클릭하고 이것도 미리 보기가 있을 텐데요. 미리 보기. 네. 오른쪽 위에 보시면 눈 모양이 있는데 이걸로 미리 보기를 누르면 네. 아까 전에 제가 서울부터 했는데 서울이 맨 아래에 내려가 있네요. 이거를 또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충청 인천이었는데 충청 강원이 됐죠. 서울이 맨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 세 번째로 올라갔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항은 다 했죠. 요 로직이랑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거 2편 말고 요 동영상 말고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로직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요 문항 자체에서 쓰이는 로직 말고 여기 보시면 서베이 몽키는 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글은 로직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에 맞으면 이 몇 페이지로 넘어가라 이런 옵션밖에 안 띄워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항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띄우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저기 구글 설문지에서는 불가능하고 근데 서베이 몽키에서는 로직이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음으로 건너뛰기 페이지를 건너뛰기 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로직이 하나 또 있는데 여기 페이지 로직에 보시면 고급 분기 로직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고급 분기 로직에 들어가서 새 규칙을 누르시면 뭐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이 문항을 선택하고 나서 뭐 정확히 다음과 같은 뭐 인천을 클릭했을 때 뭐 설문조사를 종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응답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옵션으로는 페이지로 건너뛰기 이거는 구글 폼에도 있는 양식이고요. 블록 종료, 설문조사 종료, 그 다음에 질문 숨기기, 질문 표시, 페이지 숨기기, 페이지 표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질문 무효화 됐고요. 요거는 요 편에서는 이게 로직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뭐 쉬운 로직은 진짜 쉽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한번 꼬이게 되면 로직도 되게 어려워요. 그 로직은 영상으로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해서 요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로직을 이제 거는 방법을 이제 만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로직은 건너뛸게요. 그러면 객관식 문항은 끝났고 구글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확인란 이게 뭐냐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잠깐만, 지역이 아니라 확인란이니까 이게 다중응답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과일처럼 할 수 있겠네요. 귀하께서 좋아하시는 과일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는 사과, 두 번째는 귤, 세 번째는 배, 네 번째는 감.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해놓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똑같아요. 아, 그리고 요 해당 사항 없음 보기 추가, 이 기능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요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사과, 귤, 배, 감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해당 사항 없음 보기를 추가해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레이블이 뜨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좋아하는 과일이 보기에 없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 넘어가서 이제 확인란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의 답변 필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 객관식 문항은 그냥 한 개를 무조건 그 응답을 하게끔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확인란 같은 경우에는 최소, 그 다음에 최대, 그 다음에 정확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해당 사항 없음 보기가 추가가 돼 있으면 요게 최소, 최대 이런 것들이 비활성화가 되네요. 원래 안 그랬었는데, 그래서 일단 보여드리면, 최소를 누르게 되면 이제 뭐 지금 보기가 사과, 귤, 배, 감이니까 최소 뭐 3개를 응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최대 3개를 응답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최대 3개니까 하나, 두 개, 3개까지는 허용이 되겠죠. 4개를 응답하게 되면 오류가 뜹니다. 그 다음에 정확히는 뭐 2개, 뭐 예를 들어서 2개라고 하면은 2개를 정확하게 응답을 해야 이제 응답이 이제 오류가 안 뜨고 정확하게 지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범위는 뭐 2개부터 3개까지 2개 혹은 3개를 해야 오류가 안 뜨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모두, 사실 모두는 쓸 일이 거의 없죠. 왜냐면 그 다중응답 문항이기 때문에 모두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응답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소를 하고, 최소 하나 응답할 수 있게.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객관식 문항, 일반 객관식 문항에 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잘 활용하시면 되고, 사실 뭐 다중응답 문항에서는 요게 해당 사항 없음 보기 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가져다 주는 효과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과, 귤, 배, 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귀하께서 좋아하시는 과일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귤, 배 이렇게 했다가, 원래는 기존에는 저 없음 문항이 없을 때는 요걸 다 그냥 해제를 해줬어야 됐어요. 그게 되게 불편했는데, 그 작년인가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게 없음 기능을 넣게 되면, 사과, 귤, 배 한 다음에 없음을 누르게 되면 나머지가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귤, 배, 없음 누르면 지워지고, 사과, 배, 없음 누르면 다 지워지거든요. 저 없음 기능이 되게 편한데, 좀 전에 그 최소 최대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활성화 되는 게 좀 불편하네요. 그거는 왜 업데이트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활성화가 다 돼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됐나 봐요. 이 뭐 서베이몬키가 업데이트에 대해서 뭐 크게 안내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자가 잘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문항을 구글 폼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글 폼에서는 이제 질문 추가를 누르고, 객관식 질문이 이제 디폴트죠. 여기서 이제 객관식 질문 말고 체크박스로 바꾸게 되면, 여기서 여기 있는 문항을 할게요. 사과,
데이터 추가도 있겠고 필수입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 옵션을 보시면 구글 폼은 보신 것처럼 옵션 순서를 무작위로 섞기 말고는 없어요. 옵션이.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구글 폼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없음 일단 없음. 없음이 없으니까 이 없음을 또 만들어볼게요. 없음이라는 기능이 없으면 어떤 이제 게 예상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만들었죠. 없음을 만들었죠. 그냥 이거는 임의대로 제가 없음이라는 문항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기를 만든 겁니다. 미리 보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응답을 하게 되면서 제가 섞어놨네요. 이거 귀하께서 좋아하시는 과일을 배, 귤 이렇게 하고 나서 없음을 클릭해도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응답하다 보면 사람들 설문조사하기에도 정신 없는데 막 이게 없음 이런 거를 지워주고 알아서 지우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서베이몽키에서 지원하는 요 없음이라는 기능이 되게 편한 거거든요. 응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 설문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를 클리닝 할 때도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저 기능이. 왜냐면 배, 귤, 없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배, 귤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과일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 외에는 없다는 건지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없음 기능에 대해서 서베이몽키에서 아주 좋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별 등급은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거는 구글에 아마 없을 텐데 네, 뭐 선형 배열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Q3 귀하께서 만족하시는 만큼 별을 매겨주세요. 이게 뭐 일반 객관식 문항으로 받게 되면 좀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별로 받는 거거든요. 5점이니까 10점, 10점까지 지원을 하네요. 2점부터 10점으로 하고 모양을 뭐 별, 스마일, 하트, 엄지척도 있네요. 이거를 이제 색깔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급 레이블 추가. 그러니까 뭐 1, 이 등급 레이블이 뭐냐면 가중치 1, 그러니까 엄지척 1개, 한 개는 이제 뭐 매우 만족. 그다음에 엄지척을 10개를 받으면 매우 만족이겠죠? 매우 만족고 요 가중치는 이제 가중치는 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근데 가중치라고 돼 있긴 한데 그냥 다 같은 숫자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1로. 근데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다운받게 되면 11111 5 6 7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그냥 1 2 3 4 기존에 기본적으로 돼 있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중치를 사용합니다를 체크가 이거는 디폴트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해당 없음 열이 있네요. 또 클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 답변 필수 해놓고 저장을 누르시면 엄지척을 매길 수 있죠. 요 해당 없음은 어떨 때 쓰냐면 저는 이거를 뭐 식당을 갔어요. 저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해당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엄지를 뭐 한 개를 줄 수도 없고 내가 만족한지도 모르는데 엄지를 10개도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해당 없음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미리 보기로 가면 이렇게 해서 만족하시는 만큼 별을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이제 7개를 주고 해당 없음을 클릭하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그거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 이제 해당 없음 문항을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그러면 여기서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이제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으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해당 사항에 대한 경고 없음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뜨죠. 이거는 객관식 문항이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잘 쓰이진 않습니다. 제가 쓰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쓸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요. 이제 뭐 가끔 브랜드 마케팅 조사 같은 거 할 때 재밌게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문항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드롭다운.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걸 예로 들까요? 예를 들어서 출생 연도를 받고 싶다. 그럼 이제 이하의 출생 연도를 선택해 주세요. 옵션으로 가서 답변 필수하고 요 대량 보기 기능을 쓰면 좋은데 요거에서 이제 요 드롭다운은 한 개의 드롭다운 문항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질문의 유형에는 최대 500개의 보기가 허용됩니다 라는 게 보이시죠? 요거는 500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따지면 이제 2022년이니까 2022년으로부터 500개의 연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이렇게 문항이 좀 많아지다 보면 보기가 좀 많아지다 보면 좀 깨끗해, 그러니까 좀 정신 없어 보이거든요. 2010년, 2015년. 제가 이거 엑셀 써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한 거니까 직접 적을게요. 이거를 드롭다운으로 하고 저장을 누르면 그냥 이렇게 축소가 돼 있죠. 이거를 이제 미리 보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출생연도를 하게 돼 있죠. 선택하게 돼 있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 그냥 깔끔하게 딱 보이고 클릭하면 연도를 선택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것도 구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래서 똑같이 구글의 또 단점이 이게 대량 보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량 보기 기능이 진짜 좋은 건데 요거는 어디에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그냥 보기 다 만들어져요. 구글은 그걸 다 쳐줘야 돼요. 이게 엄청 불편하거든요. 4개만 할게요. 2020, 2019, 2018, 2017. 다음에 필수 클릭하고 이것도 옵션 무작위가 있네요. 근데 드롭다운에서는 무작위를 걸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특히나 보기가 많아지면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드롭다운은 웬만하면 무작위 걸지 마시고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뭐 그게 필요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 쓸 수는 있는데 쓰지 않는 걸 권합니다. 객관식으로 돼 있는. 네. 잠시만. 드롭다운으로 만들고 네. 옵션은 똑같고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출생연도 똑같은데 구글 뭐 기능상으로는 똑같은데 구글이 만들기가 조금 더 불편합니다. 그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립다운까지 했고 행렬형 점수 척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진짜 많이 쓰이는 문항이거든요. 만족도 할 때 진짜 많이 쓰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수영장을 갔는데 만족도를 확인하고 싶다. 수영장에서 만족도 선택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수영장에 뭐가 있을까요? 트랙 레인이라고 하나요? 레인의 뭐 복잡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레인의 복잡도, 그 다음에 뭐 비용 이런 게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열에는 뭐 매우 불만족, 보통 3개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순위 문항은 이따 알려드리고 일단 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죠. 수영장에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하고 레인 복잡도에 대한 매우 불만족부터 보통까지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에서 매우 불만족부터 보통까지 응답을 하고 이제 행렬원 점수 척도에서는 좀 볼 게 많은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강제 순위 요 기능을 쓰게 되면 순위 문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레인 복잡도랑 비용 중에 뭘 더 중요시하게 여기느냐 이걸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 2순위까지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세 번째 문항을 지우고 강제 순위 요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순위, 2순위를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레인 복잡도에 대한 1순위, 2순위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걸 미리 보기로 보게 되면 보시면 레인 복잡도를 1순위를 선택해 놓고 비용을 1순위를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옮겨옵니다. 원래는 이게 둘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그 강제 순위를 걸지 않으면 이게 둘 다 동시에 클릭이 돼요. 근데 이제 1, 2순위로 하게 되면 뭐 1순위를 이걸 하면 무조건 2순위는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비용을 1순위를 선택하게 되면 이 1순위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 문항을 할 때 이게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순위 문항 같은 그러니까 순위 문항 말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레인 복잡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감사진, 그 다음에 위치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하면 만들고 나면 이제 강사진 위치 이게 총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답변 필수에서 어떻게 설정해 줄 수가 있냐면 다시 만족도 문항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옵션 가서 필수로 해놓고 이것도 똑같이 최소, 최대, 정확히, 범위, 모두라고 돼 있는데 모두는 이제 저장하게 되면 레인 복잡도부터 위치까지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을 모두 응답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 1로 돼 있으면 요 중에 그냥 하나만 응답하면 돼요. 넘어갈 수 있거든요. 뭐 2개를 응답해도 되고 3개를 응답해도 되고 이제 그거는 최소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고 최대는 뭐 3으로 해놨는데 4줄을 응답한다. 그렇게 하면 오류가 뜨겠죠. 정확히도 3줄을 응답을 해야만 이제 정확하게 되는 거고 범위
뭐 두세 개 응답을 아까처럼 받게끔 돼 있고, 모두는 이제 모두 받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객관식 문항이랑 똑같이 이제 무작위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또 찍어 내려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옵션에서 이제 순위 문항 말고 이렇게 순위를 지워주고, 예를 들어서 뭐 옵션에서 이제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최소, 그러니까 행렬형 문항은 무조건 다 최소로 돼 있어요. 답변 필수를. 근데 여기서 요거를 모두로 안 해주고 그냥 최소로 해놓고 지나가게 되면, 저는 무조건 네임 복잡도 그다음에 비용, 강사진, 위치에 대해서 응답을 모두 다 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 순위로 돼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네임 복잡도, 비용, 강사진, 위치를 다 받고 싶은데 요거를 한 개만 해놓고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지거든요. 이거는 지금 다른 걸 응답을 안 했으니까 안 넘어가는 건데, 만족도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완료를 누르게 되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끝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행렬형으로 하실 때 옵션을 무조건 순위 문항이 아닌 이상은 모두로 다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약간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 나중에 설문하실 때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되는데, 그때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요 모두, 그러니까 행렬형 점수 척도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 불만족, 이거를 이제 무조건 모두로 해주시고, 뭐 저는 뭐 두세 개 받아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 중에 하나가 빠져도 돼요. 뭐 이런 분은 상관없는데, 이제 이걸 보통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모두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문항이 누락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다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응답자가 누가 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행렬형을 만들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답변 필수 모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뭐 순위 문항으로 하실 때는 이제 뭐 1순위, 2순위까지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순위, 뭐 2순위면 두 줄 선택하게끔 하고 3순위면 세 줄 선택하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헷갈리시는 분은 저한테 그냥 메일이나 카톡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구글에서도 행렬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질문 추가, 객관식 그리드. 여기는 행, 열 이렇게 있는데, 뭐 행의 메인 복잡도, 그다음에 비용, 강사진. 그러니까 요게 행이고 그다음에 이게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에는 만족, 보통, 불만족. 각행 응답 필요를 무조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각행의 응답 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레인 복잡도, 비용, 강사진 요것만 세 개만 응답하게끔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그러니까 이 중에 뭐 세 개만 응답하게 해주고 싶다, 두 개만 응답하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응답을 받든 안 받든 이제 받거나 아니면 다 받거나, 이렇게 그 옵션밖에 없습니다. 각행의 응답 필요를 선택하게 되면 네 개를 무조건 다 응답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그냥 해제하면 뭐 응답을 안 하고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두 개 선택해도 되고, 그거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구글에서 설문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다행히도 뭐 구글은 디폴트가 각행 응답 필요로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문항 보기가 좀 누락될 좀 위험성은 그나마 좀 덜 하죠. 그리고 그 객관식 그리드 구글에서는 객관식 그리드라고 하는데 행순위 행순서 무작위로 섞기도 돼 있고 그러니까 레인 복잡도 뭐 강사진 위치 비용 이런 순서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열당 응답을 1개로 제한 이거는 순위 문항을 쓰실 때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순위 문항을 쓰게끔 할 수도 돼, 돼 있네요. 이것도 구글도. 그다음에 제 서베이 몽키로 다시 넘어와서 음, 파일 업로드 이거는 이제 만들지 않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 이건 만들어야 되겠다. 파일 업로드를 만들면 일단 설명을 드리면 허용되는 파일이 PDF, JPG, 그 다음에 DOC, DOCX는 엑셀, 워드 파일이죠. PNG도 사진 파일, GIF도 사진 파일. 파일 크기 한도는 16MB. 그 다음에 허용되지 않는 파일이 업로드 되는 경우 오류 메시지를 띄우게끔 되어 있는데 PDF, DOC, DOCX, PNG, JPG, JPEG, GIF 이래가 요거는 PDF, 요거는 워드 파일, 요거는 사진 파일 이렇게 되겠고 뭐 GIF는 움직이는 사진 파일이고 그다음에 여기죠. 계약해서 업로드하고자 하는 파일을 늘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 필수 뭐 필수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겠네요. 저장 그리고 서베이 몽키에서는 이제 파일형이 좀 한정적이고 뭐 구글에서 있는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업로드 있었던 것 같은데 있네요. 업로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제 구글 소유자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되네요. 이제 계정을 10메가. 아 이거는 엄청 큰 것도 올릴 수 있네요. 10기가까지 되네요. 10기가는 뭐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고 1기가로 하고 그 다음에 최대 파일 수 10개 10개까지밖에 안 되네요. 1메가를 볼까? 1메가도 10개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올릴 수 있는 파일이 10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정 파일 형식만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거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문서 스프레드시트 웬만한 건 다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구글이 이거는 편하네요. 이제 파일 업로드 기능을 쓰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파일 제한도 없는 것 같고 거의 뭐 있다고 해도 뭐 문서 이상한 파일 올리는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한 건 다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문조사랑 관련된 거는 한글 파일을 올릴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볼까요? 이거는 좀 구글이 이면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구글 이제 드라이브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글이 이게 좋네요. 그다음에 사실 업로드 기능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설문하기 바빠서 뭐 인증해야 되는 게 아니면 뭐 어차피 뭐 해봤자 PDF 뭐 한글 파일 올리는 건 거의 경우는 거의 없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순위형이 있는데 순위형은 이제 파일을 제가 좋아하나 봐요. 정리해주세요.
줄, 배 이런 식으로 하고 옵션을 답변 필수로 하고 저장을 누르면 수박 줄 배가 나온. 근데 서베이 몽키가 약간 불편한 게 순위형 문항이 불편한 게 뭐냐면 어,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세 개라서 그렇지 두 개를 하게 되면 음, 음, 잠시 이거 필수 응답을 해제해야 돼. 아, 여기 추가 작업에서 답변 필수 요거 기능 이용하면 한 번에 필수 응답 해제했다가 설정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그것만 필수로 해놓고 필수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2순위, 1, 2순위를 선택하고 넘어가게 되면 네, 이게 3순위까지 다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문항이 두 개라서 그렇지 문항이 지금 보기가 세 개라서 그렇지 뭐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지정해 줘야 돼요.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1, 2순위만 지정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순위 문항을 이 순위 문항을 써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렬형을 활용을 해서 순위 문항을 만들거든요. 그게 훨씬 편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위 문항 요거 쓰시는 거 이게 사용하는 법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헷갈려요. 이게 뭐 끌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직관적으로 더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3개를 다 선택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3개니까 편하지 한 10개 넘어가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응답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위 문항은 요거 말고 행렬형으로 쓰셔가지고 이제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있나요? 구글은 순위 문항이 아예 없네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은 아예 그냥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 1열당 응답을 1개로 제한 요거 기능 있죠? 요걸 쓰게 되면 순위 문항을 할 수 있으니까 구글에서는 순위 문항을 요걸로 쓰시면 돼요. 요 기능 쓰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베이 몽키랑 똑같아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NPS 값을 나타낼 수 있는 요 넷프로모터 스코어라는 게 NPS거든요. NPS는 뭐 별등급이랑 비슷한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응용이라서 이거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친구나 동료기 이 회사를 뭐, 이 브랜드 아니면 음, 설문 저장 이게 용도가 NPS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0부터 5까지인가 6까지인가가 이제 효과 없음이고 7, 8이 중도고 9, 10이 효과 있음이거든요. 이게 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NPS라는 게 지원을 한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NPS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보기도 지정이 돼 있잖아요. 친구나 동료에게 뭐뭐를 추천할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좀 불편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구글에는 NPS가 없습니다. 오, 이미지 선택. 요거는 객관식 문항인데 이미지 그 객관식 문항을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89. 그래서 10, 10, 와, 다중응답을 이제 지원하네요. 한 개 이상 답변을 허용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해당 없음이 있네요. 옵션으로 가면 답변 필수. 저는 습관이 들어서 그냥 이거 클릭하는데 지금은 설명드려야 되니까 그냥, 왜냐면 테스트를 몇 번 하기 때문에 이게 있으니까 좀 불편하네요. 저장을 누르게 되면 왜 오류가 났냐, 이제 제가 이미지를 업로드를 안 해서 그래요. 이거는 잠시만요. 그래서 사고 귤 배였으니까 배 바꿀게요. 배, 배가 있죠. 제가 이걸 만든다고 다운받아 놨었나 봐요. 그리고 무조건 필수 해주시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귀하께서 선호하시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게 뜨죠.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객관식 문항처럼 이거 사과를 선택하든지 배를 선택하든지 객관식 문항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보이면 딱 직관적이라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선택했고 클릭맵, 요거 은근히 되게 좋은 기능인데요. 다음은 클릭맵을 할게요. 클릭맵은 구글에는, 네, 구글에는 이미지 선택이 없네요. 클릭맵은 이게 뭐냐면 Q10번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과일의 꼭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거 제가 저는 이제 좌표를 이제 계산할 때 이거 문항을 써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인이 활용하기 나름이라서 제가 어디에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이미지에서 나는 어디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선택하게끔 할 때 이제 이 문항이 좀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AHP 조사를 할 때 활용을 한번 해봤는데 그 외에는 제가 활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되게 좋은 문항,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좌표에서 사람한테 너 공민형의 공민형의 눈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는 문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편한, 되게 좋은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보시면 여기에서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본 과일의 꼭지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보시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아무데나 찍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를 클릭하고 이제 완료를 눌러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 요 이미지에 여기에 이제 점이 딱 찍힙니다. 나중에 결과 보기에 보면 여기 점이 딱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한 기능이에요. 이거 활용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문항이라서 저는 이 문항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의견란 있는데, 의견란은 Q 몇 번? Q10번? Q11번? 옆에 있네. 귀엽게서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필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아웃 조정이라고 이제 20줄짜리 50자 100 이렇게 좀 칸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나중에 쓰시면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인 것만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그냥 의견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문에 뭔가 의견을 받으실 때 쓰게 되면 좋습니다. 구글에는 장문형이 있네요. 요거를 장문형 텍스트를 받을 수 있게 구글에도 이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옵션은 응답하기, 뭐 길이, 구글에는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서베이몽키에는 그게 없네요. 이게 뭐 몇 글자 최소 문자 수 몇 100글자 이상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걸 수 있는 것 같은데, 서베이몽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구글에는 최소 문자 수나 최대 문자 수가 있네요. 길이, 정규 표현식, 포함 패턴. 제가 요거는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쓰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유응답이기 때문에. 정규 표현식 뭘까요?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제 거의 쓰이진 못할 것 같습니다. 자유의견이라는 게 저렇게 정규 표현식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11 의견란까지 했고, 단일 입력. 단일 입력란은 뭐 귀하의 성함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교시 어떻게 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칸이 조그맣게 하나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름을 적게 될 거고, 구글에도 추가를 하게 되면 단답형이 있죠. 옵션은 응답 확인. 이것도 아까 아마 길이에 대해서 이제 응답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은. 그 다음에 단임 슬라이더, 이것도 객관식 문항의 응용이거든요. 슬라이더 위치를 이렇게 주세요. 슬라이더 척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뭐 0부터 100까지 아니면 뭐 1부터 10까지, 그리고 척도 단위 크기를 뭐 1 아니면 1부터 10이니까 5, 그 다음에 시작 위치를 가운데로 할 거냐 왼쪽으로 할 거냐 오른쪽으로 할 거냐. 시작 위치라는 게 이제 가운데로 하게 되면 뭐 5 정도 위치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치 입력란 숨기기는 뭐냐면, 이거는 그대로 클릭 안 하고 놔두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거를 바를 움직여서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직접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척도 레이블이 있네요. 그러면 1부터 레이블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옵션에는 1부터 10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1부터 20까지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가운데도 5를 줄 수 있겠죠. 그럼 1, 5,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 입력란을 숨기면 바만 나오죠. 그리고 구글에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에는 없네요. 구글에는 그런 건 없고,
그다음에 슬라이더 있고 결제는 우리나라에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드롭다운 메뉴 행렬은 요거는 제가 주로 언제 쓰냐면 귀하의 생년 월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이니까 생년월까지만 할게요. 생년 뭔가 어색한데 월 생년 2012년 2013년 2014년 그 다음에 월도 1월 2월 3월 고 14, 2, 이하의 선택해 주세요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생년이랑 월을 선택하게끔 돼 있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미리 보기로 가면 생년 2012년 3월생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요거를 응용하기 나름인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옵션에서 답변 필수를 하게 되면 요 둘 중에 그러니까 요 필수 응답에 영향을 받는 게 열이 아니고 행이에요. 그러니까 생년만 받고 월을 안 받게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약간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롭다운 메뉴 행렬을 가급적이면 잘 안 써요. 그게 오류가 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오류가 날 때가 있어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드롭다운 메뉴 행렬이 구글에 있네요. 한번 볼게요. 드롭다운 메뉴 행렬이 없네요. 구글에는 없고 그 다음에 복수 입력란은 이제 요 Q12번 귀하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요 단일 응답란을 그냥 여러 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하의 Q15 귀하의 성함과 주민 생년월일을 기재해 주세요. 그러면 뭐 성함 이렇게 하면 이제 두 줄이 나오는데 이름 이렇게 선택할 수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편한 게 이름만 받거나 생년월만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뭐 최소 뭐 몇 개? 한 개만 응답하게끔 할 수는 있는데 뭐 정확하게 첫 번째 줄 그러니까 성함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생년월일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안 되고 요게 페이지 로직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활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응답이 없음. 그다음에 뭐 응답이 없는 이 성함에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오류를 띄워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응용되는 거고 요 기능 자체에서 성함만 받아라 이거를 옵션으로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점이 약간 불편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한 게 성함 생년월일 받는 거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을 뭐 25년 한글로 적는 사람들이 뭐 없겠지만 어쨌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년월일을 숫자로 받겠다고 이 수치 데이터만 호용을 누르게 되면 성함에서 오류가 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옵션을 걸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걸 수가 없고
생년월일을 옵션을 포기할 거냐, 성함의 옵션을 포기할 거냐, 이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게 불편해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오류가 뜨게끔 이거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지 로직에서 이제 옵션, 고급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함에서 뭐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문자만 받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개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약간 불편하니까 요거는 좀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글에는 그게 없죠. 단답형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게 없고 단답형을 무조건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번까지 있고 복수 입력란 날짜 시간은 뭐 그 사람의 생년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요거는 좋은 문항이거든요. Q16 생년월일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게 서베이 몽키가 외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YYMMDD 이렇게 되지 않아요. MMDDYYY 이걸지 DDMMYYY일지 이거거든요. 이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수집 정보에서 뭐 날짜 정보 시간만 받을 건지 아니면 날짜만 받을 건지 둘 다 받을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전 이거를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제 여기서 슬로우치 하게 되면 이렇게 보면 이제 본인의 연도를 찾아가서 선택할 수 있게끔 1900년도 선택할 수 있는 1900년 2월 저는 2900년 2월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글에는 그게 있나요? 구글에는 있네요. 날짜가 구글도 날짜가 있으니까 고양이가 울고 있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구글에도 이 기능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연락처 정보는 이게 단일 입력, 그러니까 복수 입력란이랑 똑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스킵할게요. 텍스트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고 요거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문항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이미지가 여기 있다. 이미지를 이제 그러니까 사과 요거는 뭐 문항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미지는 이거는 구글에도 있습니다. 이미지 추가 여기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AB 테스트 요거는 제가 잘 몰라요. 요거는 스킵을 할게요. 요거는 제가 쓸 일이 일단 없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소개 페이지 새 페이지 요거는 이제 뭐 소개 페이지를 추가를 할 거냐 뭐 맨 앞에 붙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는데 어차피 이게 소개 페이지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그냥 새 페이지 하나 붙여서 요 글 쓰면 돼요. 그래서 뭐 그거는 크게 쓸 일은 없고 그 다음에 새 페이지야 뭐 그냥 빈 페이지 하나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빈 페이지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이거는
특정 시점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페이지를 나눈다. 그러면 Q11까지 하고 Q12부터 이제 또 다음 페이지로 되죠. 이거는 이제 페이지를 나누는 거는 이제 파트가 넘어가거나 설문지에서 파트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로직을 걸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쓰이게 됩니다. 지금 문항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 사실 구글에 있는 모든 것은 서베이 몽키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요 업로드 기능이 아쉬운 거는 서베이 몽키에서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사실 뭐 서버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업로드를 할 일이 설문조사하면서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는 크게 아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 외에는 서베이 몽키가 훨씬 기능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범주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베이 몽키를 쓰시는 게 이 정도 홍보대사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구글 쓰시는 것보다는, 왜냐면 지금까지 들어서는 잘 몰라요. 그냥 구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나중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페이지 로직을 거는 게, 이게 조건에 따라서 이제 구글에서는 조건을 거냐 안 거냐, 구글은 그냥 점프만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 할 수 있는데, 그 해당 페이지를 이제 건너뛴다든가 그런 거밖에 못 하는데, 그 서베이 몽키는 조건을 걸어서 이제 페이지를 띄우냐 안 띄우냐 이거를 걸 수 있고, 아무튼 그게 조건이 완전히 달라져. 이게 서베이 몽키의 가장 큰 장점이 요 페이지 로직이거든요. 고급 분기 로직. 이게 뭐 서베이 애니플레이스나 아니면 어디죠? 뭐 퀄트릭스 뭐 이런 거에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서베이 몽키가 한국 직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되게 친화적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베이 몽키를 이제 페이지 로직을, 간단한 문항 쓰시는 분이야 뭐 구글 그냥 쓰시면 되는데, 좀 복잡한 기능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서베이 몽키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결정적으로 안 되는 그 기능이 구글에 있어요. 그 구글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베이 몽키에서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열심히 구글에서 다 만들어 놨는데 그 기능 안 되면 진짜 힘들거든요. 다시 서베이 몽키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애초에 그냥 잘 알아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뭐잘 모르고 하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처음 하시지 않는 분도 이 영상을 보게 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잘 알아보시고 하시라고 제가 문항을 이게 보여드리는 거라서 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항을 다 만들었죠. 이제 미리 보기야 뭐 제가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이거는 스킵을 하고, 이제 응답자들한테 보내야 될 링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설문응답 수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이제 이게 칸이 두 개가 뜨거든요. 처음에 컬렉터를 만들 때 이걸 설문응답 수집을 만드는 거를 컬렉터 생성이라고 저는 합니다. 이제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게 컬렉터거든요. 응답이 수집되는 그 링크를 컬렉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서베이 몽키에서 하는 걸 구입하는 거고, 그래서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왼쪽에는 이제 본인이 만드는 컬렉터를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설문조사, 이거 다른 거 뭐 이메일로 보내기, 설문조사 링크 공유, 뭐 문자 메시지로 보내기, 요거는 이제 서베이 몽키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는 건데, 이건 써보진 않았지만 아마 금액이 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대상 지정 응답 구매, 요거는 아까 전에 오른쪽에 있던 그 칸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은 내릴게요.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보내기, 그다음에 웹사이트에 삽입. 요거 한 번 써봤어요. 예,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모바일 앱 쓰시는 분들은 모바일 앱에 넣으실 수도 있는데 API 기능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써볼 일이 없었고요. 왜냐면 제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직접 데이터 추가는 요거는 어디에서 뭐 종이 설문지로 받아온 거 그냥 입력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가장 많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설문조사 링크 공유예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제 웹링크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제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서베이몬키에서 알아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 사용자 정의로 해서 저는 스텝 파인더니까 스텝 파인더라고 지을게요. 그다음에 example을 넣고 테스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저만의 커스텀된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썸네일을 넣으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1260, 630에 이게 가로가 좀 더 긴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 원숭이 모양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이면 약간 사실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는 딴 걸로 교체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보이는 데가 문자에는 안 보이고, 어디 인터넷에 링크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공유하면 이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꿔주는 것도 저기 설문조사의 품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바꿔주시는 것도 좀 있어 보이게 하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맞춤형 감사 메시지는 이제 뭐 설문이 끝나고 나서 맞춤형 감사 메시지를 표시할 건지 안 할 건지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종료 페이지는 기본 종료 페이지는 이제 원숭이 모양이 뜨고, URL로 자동 보내기는 뭐 이거 네이버 주소 적어도 돼요. 그런 거 오픈 소스 링크 적어도 되고, 그다음에 창이나 탭 닫기를 누르시면 그냥 이제 빈 화면으로 나오거든요.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창이나 탭이 닫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서베이몬키에서는 그걸 의도하고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창이나 탭이 닫히지 않고 그냥 흰색 화면만 뜨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가급적이면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응답자들이 헷갈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다고 흰 화면이 그냥 딱 떠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복수응답은 이제 뭐 한 링크에서 계속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꺼짐이 디폴트인데 요거는 한 링크당 한 번밖에 응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응답을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크롬으로 접속을 해서 이제 설문을 했다. 그렇게 하면 그 기기가 아니고 그 브라우저의 캐시를 기반으로 이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캐시를 지우지 않는 이상은 그 브라우저에서는 두 번 다시 그 링크를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참여했다고 뜨거든요. 근데 캐시를 지우면 다시 접속할 수 있어요. 응답은 남아있고 서버에.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근데 이거를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캐시 기반이기 때문에 무슨 브라우저 캐시 기반으로 함으로 한 기기에서 뭐 여러 개 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대부분 그냥 한 기기에서 두 번 다시 응답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응답 수정은 뭐 응답 수정을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완성한 뒤에도 응답을 수정할 수 있냐, 아니면 페이지에서 나간 후에는 응답을 수정할 수 없냐, 뭐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입력 응답은 뭐 IP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인데, IP 가지고 수집을 하냐 안 하냐, 이거를 뭐 컴플레인이 걸린 적이 없거든요. IP를 수집하는지도 몰라요.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는 제가 건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 즉시 보기는 응답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3명이 했어요. 그 3명이 하면 이제 세 번째 하는 사람이 이제 딱 응답을 완료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사람들의 결과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다음에 고급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만약에 켜짐 그 마감 날짜 및 시간을 뭐 5월 5일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게 5월 4일이니까 5월 5일 뭐 12시에 마감하고 싶다. 오후니까 12시겠죠? 오후 12시 00시에 마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응답 한도는 잠시만요. 이것만. 그다음에 응답 한도는 이제 지정된 개수의 응답을 받은 후 이 컬렉터 종료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100명이 들어왔는데 10명만 응답 설문을 끝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90명은 설문을 끝까지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100명으로 설정을 해놨다고 이게 100번째 사람이 끝내고 나면 응답을 했든 안 했든 그 다음 사람은 못 들어오거든요. 컬렉터가 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기능을 쓰시지 않는 게 좋고 이게 제가 궁금하신 분은 물어보시면 되는데 요 어딨죠? 할당량 요 기능을 쓰셔야 돼요. 로직에. 저 가급적이면 요 최대 응답수 요거는 쓰지 마세요. 이거는 쓰면 나중에 뭐 잠깐 자고 있는 사이에 이게 꺼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화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건 쓰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쓰지 않는 걸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IP 제한 이런 거 쓰실 일 없을 것 같고 쓰실 분들은 쓰시는데 이거는 전 안 써봤어요. IP 제한을 걸 수가 제가 상대편 IP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는 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로 보호는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1, 2, 3, 4를 입력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근데 이제 공개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개별 비밀번호를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맞춤형 자격 박탈 메시지는 이제 이 사람이 자격이 박탈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남자를 응답하게 되면 이 사람은 탈락하게끔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이 사람이 뭐 탈락이 됐을 때 표준 메시지를 볼 거냐 아니면 맞춤형 메시지를 볼 거냐 아니면 뭐 맞춤형 URL로 보낼 거냐. 예를 들어서 뭐 탈락한 사람은 무조건 다 네이버로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컬렉터는 이제 이렇게 됐고 뭐 위에 보시면 기능들로는 QR코드 다운로드 이런 것도 있고 컬렉터 종료를 시킬 수도 있고 수동 데이터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수동 데이터 입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종이 설문지로 받아온 걸 직접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쓰실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아마 영상에는 주소창이 안 보이겠다. 아무튼 주소창에 그 아까 복사한 링크를 붙이면 이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게 다 보이죠? 네. 되게 많이 만들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문 결과 분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기능이 쓰이는데 요거는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여기서 저한테 설명을 요청하시면 되는데 뭐 중요하게 몇 개 쓰이는 건 필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성한 사람만 보고 싶다. 이게 오른쪽에 다 통계치가 보이거든요. 이건 이제 완성한 사람만 보고 싶다 아니면 뭐 보시면 뭐 부분 완성한 사람만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이건 금방 직관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된 뷰, 이거는 뭐 쓰실 일 없을 거고, 쓰기 한 번 써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백 개의 탑재를 하면서 한 번 써봤거든요. 쓰실 일 아마 없을 겁니다. 뭐 벤치마크, 이건 새로 생긴 기능인데 이건 잘 모르겠네요. 내보내기는 응답한 거를 다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내보내기를 해서 응답 데이터를 가서 현재 응답이 없어서 그런데 내보낼 수 있는 게 엑셀이랑 SPSS, 뭐 그 다음에 그 CSV,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냥 편의상 엑셀로 내보내셔도 되고 SPSS로 내보내셔도 되고, 그거는 편하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공유 데이터가 뭐냐면, 제가 그럼 응답을 하나 해봐야겠다. 저장이 돼 있네요. 이게 응답을 다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미지니까 그냥 완료를 누르고, 테스트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저는 계속 반복 입력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입력이 하나가 끝났을 거고, 이제 여기서 공유 데이터를 새로 고침해볼게요. 공유 데이터. 그럼 제가 좀 전에 응답한 게 하나 들어왔죠. 이게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링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공유 데이터인데, 공유 데이터에서 모두 공유를 누르고 새 창이 하나 뜹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비밀번호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거는 비밀번호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니까 꺼지게 해놓고, 이제 포함 사항에 저는 4개 다 선택을 하는데, 요 밑에 브랜딩 요거는 공유 페이지에서 로고 숨기기, 이거를 하게 되면 원숭이가 숨겨지거든요. 이게 유료 서비스에서만 할 수 있나? 이거는 봐야겠네요. 링크가. 아무튼 비밀번호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안 넣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넣어야 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서 요거는 뭐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고, 서술형 응답도 포함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데이터 동향, 요거는 사실 뭐 그게 크게 쓰임새는 없습니다. 개별 응답, 데이터 동향이 쓰임새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복된 응답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쓸데없는 응답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 동향을 이제 보게 되면 쓸데없는 데이터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게 반영된 값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동향은 이거는 사실 저는 체크는 하긴 하는데 잘 안 봅니다. 그냥 뭐 트렌드 정도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별 응답도 보이게끔 하고, 그다음에 공유 페이지에서 로고 숨기기를 하고 링크 받기를 하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기 서베이 몽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용자 정의를 누르게 되면 요거를 리서치 넷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뭐 그래 저장하시고 또 저장을 누르면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링크가 생기죠. 그걸 복사해 가지고 이제 아무데다가 뜹니다. 뜨는데 지금 아까 제가 답변한 하나가 뜨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게 이건데, 요거 귀하께서 생각 본 과일의 꼭지는 어디, 제가 꼭지 이렇게 체크하니까 이렇게 보이죠. 되게 쓰기 편해요. 그 다음에 아무튼 다 이렇게 통계치가 보입니다. 이거를 지금 한 개 응답을 해놨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를 더 늘려볼게요. 응답.
다음 여기까지만 하고 완료를 누르면 응답이 하나 또 들어갔죠.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하나잖아요. 답변한 수가 하나인데 제가 여기서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 두 개로 바뀌죠. 두 개.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서베이몽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지실 때 하실 수 있는 링크라든가 뭐 문항 생성하는 거라든가 컬렉터 생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렸고, 사실 영상을 보신다고 해서 뭐 한 번에 이제 서베이몽키를 완벽하게 다루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익숙해질 만큼 서베이몽키를 많이 쓰시게 되시진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영상을 보시고 이제 좀 이왕 설문조사 하시는 김에 좀 활용을 잘 하셔서 서베이몽키를 쓰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 영상을 어디다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제 영상 올린 데다가 설명에 뭐 메일 링크, 메일 주소랑 그다음에 제 그 오픈 카카오톡 링크를 올려놓을 거거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설문조사 잘 진행하시길 바라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확인하면 제가 답변 바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